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관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란 회사가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그 취지로 하여 설계된 제도입니다. 한편 회사 소속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이 복지포인트 제도를 통하여 부여받은 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지포인트 제도 내지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의 실제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회사는 우선 소속 임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에 개인이 원하는 복지 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며 회사 소속 임직원들은 이 복지 포인트를 제휴 관계에 있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식 또는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사용액에 대하여 포인트 차감을 신청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 12월 24일과 26일 대법원은 이러한 복지 포인트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일련의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판결에서 민간 기업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는 복지 포인트는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여수 세무서장, 영등포 세무서장, 남대문 세무서장, 마포 세무서장 등 여러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원고인 한국바스프 주식회사는 당초에 쟁점 복지 포인트와 관련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원천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다가 2021년 3월 10일에 이 사건 복지 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에 경정 청구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바스프 주식회사는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여수, 영등포, 남대문, 마포 세무서장 등의 여러 과세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 중에서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과세관청의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한국바스프 주식회사는 세계의 굴지의 화학기업인 바스프의 해외 현지 법인 중 하나인데 이 바스프의 전신은 지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독일에 존재했던 염색 화학공업 기업 집단인 저 유명한 이게파르벤입니다. 이 이게파르벤은 치클론 B라는 살충제를 개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해당 유독물은 나치의 주요한 6군데 절멸 수용소에 속하는 아우슈비츠 마이다네크 수용소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작년 2024년 1월 25일에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는 쟁점 복지 포인트는 단지 회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근로복지에 해당하는 것이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은 지난 2019년 8월 22일에 선고된 이른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그 근거가 되었는데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를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 포인트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및 통상임금 두 용어에 대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더 나아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 2024년 12월 2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쟁점 복지 포인트가 원고인 한국바스프 주식회사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것이며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이 복지 포인트의 사용에 있어서는 정해진 사용기관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는 측면을 중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인 한국바스프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쟁점 복지 포인트는 해당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복지 포인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복지 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그 판결 요지 부분에 이러한 다수 의견에 찬동하지 않는 대법관 1인의 별개 의견과 대법관 4인의 반대 의견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김재형 대법관은 자신의 별개 의견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이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임금이라는 성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복지 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내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수 대법관 등 4인의 반대 의견 역시 복지 포인트가 사용 가능성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여 금품이 아니라거나 그 배정을 금품의 지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사용자의 복지 포인트 배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이 근로자에게 이전되어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복지 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작년 2024년 12월 24일과 26일에 선고한 1년의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쟁점 복지 포인트가 우선은 현행 소득세법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연후에 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부여받은 이 복지 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들고 있는 논거들과 그 결론은
바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별개의 의견과 반대 의견의 논지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들 별개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 쟁점 복지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 재산적 이익의 처분권의 귀속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자체를 중시하고 있는데, 일련의 근로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더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이러한 경제적 이익 자체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당연히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송대건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